안녕하세요. 사회를 맡고 있는 정한식 선생님입니다. 자, 이제 사회 네 번째 수업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회 네 번째 수업에서는요, 생활 속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얘기 드리려고 해요. 자, 생활 속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얘기를 할 텐데, 여기 보면 만화가 굉장히 많이 있죠, 그죠? 여러분 교과서에도 볼 수 있는 만화예요. 이 만화를 통해서 생활 속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한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수업의 핵심 단어 소개시켜 줄게요. 세 개입니다. 세 개 이건 꼭 외워야 된다고 했죠? 선생님 이야기를 잘 듣고 이해한 다음에 이 단어는 꼭 외워주세요. 첫 번째 정치라는 거는 여러분이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그래서 이미 정치라는 단어는 알기 때문에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이해만 하면 될 것 같아요. 민주주의. 선생님이 사실 1차 시부터 계속 민주주의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근데 막상 민주주의에 대해서 어떤 건지 얘기를 안 하고 그냥 많이 얘기했었죠. 그렇죠? 민주주의에 대한 얘기를 한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이것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요거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셔야 돼요. 어떤 내용인지 선생님하고 얘기하면서 잘 이해하고 그 이해한 걸 바탕으로 요 세 가지 단어 정치,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요거는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으로 수업해 볼까요? 지난 시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한번 짚어봅시다. 지난 시간에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참여를 해야 된다고 했죠. 그 참여에 대한 방식이 정말 다양하다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6월 민주항쟁 이전에는 대규모 집회가 많았다고 했어요.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그 다음에 6월 민주항쟁 모두 대규모 집회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6월 민주항쟁 이후에는 물론 대규모 집회가 아직 있었어요. 촛불 집회 같은 거 있었는데 그 외에도 다양한 정말 참여 방법이 있었다. 이런 얘기들을 나눴었죠. 미안합니다. 캠페인, 그 다음에 1인 시위, 그리고 서명운동, 그 다음에 정당활동, 그 다음에 시민단체 참여, 이런 것들 모두 참여의 한 방법이다. 이런 얘기를 나눴었습니다. 이것도 꼭 기억해 줘야 됩니다. 자, 그러면 본격적으로 본 수업 들어가 보죠. 정치부터 한번 해볼까요? 정치라는 개념이 사실 조금 학생들이 어려울 수도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 사람들 어떤 분들이죠? 이번에 대통령 선거에 나왔던 후보들인데요. 이분들 다들 정치인이라고 불려요. 그래서 정치란 건 이 정치인들이 하는 활동을 말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정치란 것은 특별한 사람만이 할 수 있고, 그래서 우리랑 정치랑 뭔 상관이지? 이 사람들이 하는 정치를 그게 맞다 싶으면 이 사람들 투표해 주는 거고, 아니다 싶으면은 지지하지 않는 거고, 이거에 다가 아닌가? 정치는 정치인들이 하는 특별한 것, 이렇게 생각을 할까요? 특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들까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나요? 정치란 정치인들이 하는 특별한 것이라고 생각하나요? 자, 이 만화를 한번 보죠. 집안일을 어떻게 나누면 좋을까? 제가 신발장을 정리할게요. 여러분도 아버지가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까 물어보면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나요? 그건 잘 모르겠는데, 일단 지금 이거는 가정에서 집안일을 어떻게 나눌까 하는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죠. 그죠? 얘기하고 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쪽은 볼게요. 청소담은 어떻게 정할까요? 모둠별로 일주일씩 돌아가면서 했으면 좋겠다. 이거는 학급에서 주로 할 수 있는 이야기들이죠. 그죠? 학급에서 청소당번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해결하자 서로 얘기를 하고 있죠. 자, 이거 봐요. 이거는 전교 어린이네요. 전교 어린이 임원 선거라고 되어 있죠. 전교 학생회를 구성하기 위해서 전교 어린이 임원, 전교 회장, 전교 부회장 이런 걸 뽑고 있어요. 여러분들도 5학년 때도 뽑았을 거고 아마 이번에 6학년 때는 여러분이 전교 회장으로 나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거는 학교 단위죠. 학교에서 전교 어린이 임원을 선거하는 거, 이것도 이런 문제에 대해서 내 의견을 밝히는 거죠. 선거를 통해서 이 사람이 됐으면 좋겠다, 이런 거잖아요. 그 다음에 이건 주민회의라는 걸 봐서는 이 지역에 대한 문제인 것 같아요. 지역의 문제,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까? 이 문제에 대해서 서로 의논하고 있죠. 서로 자신의 의견을 얘기하면서 의견을 나누고 있어요. 이거는 지역사회에서 할 수 있는 얘기죠. 그죠? 자, 근데 이 중에서 정치인이 있었나요?
정치인은 아무도 없어요. 그냥 가족과 학생들, 그 다음에 또 뭐 학교 학생들, 그 다음에 지역 사람들끼리 나눠서 얘기하고 있는데 이것도 다 정치라는 거예요. 이것도 정치예요. 그럼 정치인만 하는 게 정치는 아니죠. 이것도 다 정치라니까. 이게 다 정치라고 하니까 정치인만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면 정치는 뭘까? 정치는 우선 정치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정치인들만 하는 것은 아니고 정치는 모든 사람들이 할 수 있다. 그럼 여러분들도 그럼 도대체 정치란 뭐길래 이렇게 모든 사람이 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럼 도대체 정치란 뭐지? 정치인만이 하는 특별한 것은 아니다. 그럼 정치란 뭐지?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해봐요. 지난 시간에 제가 선생님이 얘기를 했죠.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을 그냥 듣기만 하는 것은 여러분들의 머리 성장, 두뇌 성장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냥 지식을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여러분들이 한 번씩 자기 생각을 한번 틀리든 맞든 상관없어요. 자기 생각을 한번 정리해 보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지금 이 수업을 잠시 멈추고 정치란 뭘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뭐 이렇게 힌트를 좀 줘볼게요. 힌트를 줘보면 지금 이건 가정일을 나누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잖아요. 가정일을 나누는 방법이라는 이런 문제가 생겼죠. 가족에 문제가 생겼는데 이걸 어떻게 해결할까? 서로 얘기하고 해결 방법을 찾고 있잖아요. 뭐 싸우고 이런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얘기하면서 원만하게 이렇게 해결해 나가고 있죠. 자, 청소당번을 정하는 방법도 이렇게 서로 얘기하면서 정말 원만하게 해결해 가고 있어요. 문제에 대해서 해결해 나가고 있죠. 자, 전교 학생 임원도 어떻게 할까? 어떤 사람 뽑을까에 대해서도 이게 투표로 해결해 나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지역 쓰레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에 대해서 서로 얘기하고 있죠. 이것이 정치라고 그런 거예요. 이것이 정치입니다. 자, 그럼 정치란 뭘까? 이 영상을 멈추고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이 영상을 멈추고 정치란 뭐지? 선생님 힌트도 줬으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영상을 이어서 보았으면 좋겠어요. 자, 그럼 여러분 영상 멈추고 한번 봤나요? 예. 정치란 사회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입니다. 얘도 문제가 있었죠. 문제라고 해서 이 문제 있는 가정이 문제 있는 학급이고 이런 말이 아니라 소소하게 생활에서 생길 수 있는 모든 문제들을 원만하게 싸우지 않고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과정 자체를 정치라고 한다. 그래서 정치인들만 정치를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사람들이 누구나 생활에서 문제가 생기잖아요. 여러분들도 가정에 살다 보면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많이 생기죠. 이거에 대해서 누군가가 아버지나 어머니가 무조건 해! 이런 거는 정치라고 볼 수가 없다. 사람들이 원만하게 같이 해결해 나가는 과정, 이것을 바로 정치라고 한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치가 뭐라고요? 사회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 문제의 해결인데 어떻게? 원만하게. 이것이 바로 정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민주주의입니다. 민주주의도 정말 중요한 개념이죠. 자, 시민공청회, 지난번 시간에 얘기 한번 나왔죠. 시민공청회, 그 다음에 의회가 있어요. 지방의회. 여러분들 각 지역에도 의회가 있습니다. 나라의 의회는 국회라고 하죠. 국회와 비슷하게 지방에도 국회와 비슷한 역할을 하는 의회들이 있다 생각해 주면 되겠습니다. 학생 자치회, 여러분도 이런 거 있죠. 전교 회장을 중심으로 서로 회의하는 학생 자치회, 학급에도 자치회가 있잖아요. 이런 공청회, 회의, 의회, 자치회, 이것들이 다 민주주의라는 거예요. 민주주의. 이것들이 다 민주주의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뭐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겠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이 영상도 일시정치 그리고 민주주의가 뭘지에 대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요. 선생님이 힌트를 줄 거예요. 힌트까지 보고 멈춰도 되고 지금 멈춰도 돼요. 어쨌든 한 번은 꼭 생각해 보세요. 제발 이렇게 자기가 생각을 해보고 정리를 해봐야 여러분의 머리가 여러분의 두뇌가 이제 성장해 가는 거예요. 그냥 선생님 얘기만 들어서는 그냥 지식 전달만 될 뿐이다. 지식만 쌓을 뿐이다. 머리에 사고하는 그런 능력은 길러지지 않는다. 얘기 드렸어요. 자, 그럼 힌트로 넘어갈게요. 자, 민주주의. 근데 사실 옛날에는 왕이 나라를 통치했잖아요. 왕이 절대적인 권력을 가지고 있던 시절이 있었어요. 우리나라도 그랬고 해외도 그랬죠. 근데 이 중에서 루이 14세 얘기를 해드릴게요. 이 사람이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왕이에요. 왕 중에서도 엄청난 권력을 휘둘렀던 왕의 대표적인 사람인데요. 이 사람들은 왕과 신분이 높은 귀족 정도 되겠죠. 귀족. 이 사람들이서 지들끼리 그냥 짝짝꿍 얘기해가면서 나라 일을 다 결정하고 실행했어요. 국민들의 의견? 그따위건 필요 없었어요. 오로지 왕과
신분이 높은 귀족들만은 지들끼리 국가일을 의논하고 결정했어요. 그런데 그 반면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그죠? 보세요. 이 사람들이 귀족인가요? 그렇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다 귀족인가요? 아니잖아요. 요즘엔 귀족이라는 이런 개념도 없죠. 그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이렇게 나라를 결정하죠. 자, 그러면 이제 민주주의가 뭔지 알 수 있을까요? 여기서 잠시 멈춰서 한번 정리해보는 것도 괜찮아요. 하지만 중요한 건 선생님이 답을 얘기하기 전에는 꼭 한번 자기 생각을 정리해보라 하는 거 제가 알려드렸어요. 자, 민주주의란 모든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갖고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제도라고 보면 돼요. 말이 좀 어렵죠. 쉽게 얘기해서 왕과 귀족 등 몇몇 사람들이 나라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나라 일을 결정할 수 있는 자유와 평등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돼요. 혹시 여러분들 중에 영상을 멈추고 정리를 했는데 많은 사람들이 나라 일을 의논하고 결정한다. 이 정도만 해도 거의 정답, 100% 정답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하면 모든 국민들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 권력을 행사해서 나라의 일을 결정하고 또 의논하는 이런 정치제도를 민주주의라고 보면 됩니다. 우리 예전에 4.19 혁명, 5.18 민주화운동, 6월 민주항쟁 할 때도 그때는 몇몇 사람들이 독재를 했다고 그랬죠. 몇몇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다 결정한다 그랬잖아요. 그거를 그러지 말고 민주주의를 하자 했던 것이 민주화운동이라고 했잖아요. 모든 국민의 나라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이런 권력을 행사하는 정치제도, 이것이 민주주의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너무 이 글이 너무 많고 복잡하면 많은 사람들이, 대다수의 사람들이 나라의 일을 결정하는데 권리를 가지고 있는 정치제도라고 생각해도 되겠습니다. 자, 민주주의 기억해 주시고요. 자,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있어요. 기본 정신. 이거는 꼭 지켜야 된다. 이런 기본 정신이 있거든요. 그 정의를 한번 선생님이 빨간색으로 한번 색칠했어요. 모든 국민, 나라의 주인, 자유롭고 평등. 그 기본 정신은 뭘까요? 여기에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나라의 주인이다. 그 다음에 자유롭게 돼야 된다. 평등하게 돼야 된다. 이것이 기본 정신이에요. 즉 사람들이 모두 다 나라의 주인이라는 존중을 받고, 나라의 주인이기 때문에 존중받아야 되죠. 존중을 받고, 그 다음에 자유가 보장되어 있고 평등이 보장되어 있어야 민주주의가 실현된다. 이런 뜻입니다. 자, 이것의 기본 정신 요렇게인데 요 말만 조금 바꿀 수 있어요. 자, 요 말만 좀 바꿔서 보세요. 나라의 주인이란 것은 인간의 존엄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존엄이란 것은 누구나 태어나기만 하면 존중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너는 평민, 나는 귀족, 나는 왕, 너는 그냥 노비, 이런 거 안 된다는 거예요. 누구나 존중을 받아야 된다. 존중을 받아야 나라의 주인이 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라의 주인이 된다는 말은 인간의 존엄, 즉 인간은 소중한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인간의 존엄입니다. 태어날 때부터 존중받을 권리가 있다. 이런 인간 존엄이 바로 민주주의 기본 정신입니다. 그리고 또 권리를 자유롭게 써야 되니까 누구나 자유가 있어요. 어디를 아무데나 갈 수 있고, 그 다음에 내가 어떤 행동을 할 수 있고, 물론 행동을 한다고 해서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이어야 되죠. 나쁜 범죄를 저지르는 건 자유가 아닙니다. 책임질 수 없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자기가 책임질 수 있는 행동을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자유다. 자유가 있어야 내가 가진 나라의 주인으로서의 권력을 쓸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자유가 필요하다. 그리고 평등하게 써야 돼요. 그죠? 나도 권력을 가지고 너도 권력을 가지고 있지만 네가 좀 더 많은 자유를 누리고 나는 조금의 자유를 누리고, 이거는 평등하지 않죠. 똑같이. 그래서 우리 선거를 할 때도 한 명당 한 표입니다. 누군 2표, 누군 3표, 누군 10표 이런 거 아니에요. 그죠? 누구나 한 표. 이거는 평등이다. 즉 인간은 무조건 존중받아야 된다는 인간 존엄. 누구나 자유롭고 책임질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자유롭게 행동해야 된다. 자유. 그 다음에 누구나 똑같은 권리를 가진다. 평등. 인간 존엄, 자유, 평등은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핵심 단어로 넣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요 3가지 정도는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어요. 사실 여러분이 학교에서 만약에 시험을 친다면 요거 문제 내기도 참 좋거든요. 그리고 문제를 떠나서 민주주의의 기본 정신 정도는 여러분이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자, 그러면 또 볼게요.
그러면 민주적 의사결정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볼게요. 정치는 어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이라고 그랬고, 민주주의는 이 정치를 함에 있어서 누구나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라고 했잖아요. 그 다음 민주적 의사결정을 한번 살펴볼게요. 민주적 의사결정. 자, 그러면 봅시다. 정치 그리고 사회 공동의 문제 해결,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 요거 정치를 한다는 것은 사회의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생님, 저번 시간에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참여가 필요하다 그랬잖아요. 그 참여 자체가 정치인 거예요. 참여 자체가 정치다. 얘기해 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참여가 곧 정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요. 이런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우리는 민주적 의사결정을 써야 돼요. 왜요? 사회적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싸워서 해결하고 말싸움하고 사람들 헐뜯고 이런 것은 원만하게 해결하는 거 아니죠. 정치는 원만하게 해결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통해서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해 나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민주적 의사결정에 참여를 해야겠죠. 자, 그러면 민주적 의사결정이 뭔지도 한번 살펴봅시다. 자,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회책에 있는 만화를 통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해요. 자, 봅시다. 쓰레기 매립장 설립 반대라고 지역 주민들이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진다고 하니까 매우 화가 난 것 같아요. 이거 우리 지역에 이렇게 쓰레기 매립장 생기면 어떡해? 그거 안 돼. 이렇게 시위를 하기 시작한 거죠. 이거 안 돼요. 쓰레기 매립장 안 됩니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니까 요거 이제 난감해하는 표정의 이 두 사람은 당연히 지역의 공공기관 사람들이거나 아니면 시청 사람들이거나 공무원들이거나 이렇겠죠. 그죠? 어쨌든 지금 사회 공동의 문제가 발생했어요. 무슨 문제죠? 쓰레기 매립장이 만들어질 거다. 이것이 사회 공동의 문제예요. 주민들은 지금 반대. 근데 공무원들은 지금 해야 되는데요. 이러고 있는 상태가 바로 이 사회 공동의 문제입니다. 여기서 싸우고 그냥 경찰들 동원해가지고 막고 이러면 그때부터는 정치가 아닌 거죠. 원만한 합의가 아니잖아요. 그죠? 정치가 아닙니다. 그건 아니고 사회 공동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원만하게 뭘로? 민주적 의사결정으로 해야 된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이 뭔지 한번 살펴보죠. 자, 시청 공무원이 이제 회의를 열었어요. 회의를 열어서 우리 지역 쓰레기 매립장과 관련된 의견들을 말해달라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지역 주민이 난 반대한다. 냄새도 나고 우리 지역이 오염되면 어떡해. 그리고 맞아요. 우리 지역의 이미지가 나빠질 거다. 우리 지역이 쓰레기장이냐. 이렇게 이제 사람들이 불만을 토로하는 거죠. 그죠? 그리고 또 쓰레기를 처리할 수 있는 첨단 시설을 갖추면 될 것이다 라고 시장이 얘기했어요. 첨단 시설 갖춰줄게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이 얘기했어요. 야, 우리 쓰레기 매립장 피할 수 없는데 CEO는 얘기하죠. 피할 수는 없는데 우리 대신에 지역이 부족한 시설을 말하니까 그것도 만들어 달라고 하면서 쓰레기 매립장을 허락해 주는 것은 어떻겠냐. 이런 식으로 서로 이제 대화를 하고 있어요. 뭐다? 대화와 토론을 하는 거죠. 민주적 의사결정에서는 사회 공동의 문제가 나오면 먼저 대화와 토론부터 한다. 지금 대화 토론이잖아요. 방금 봐서도 불만을 얘기한 것도 대화죠. 그 다음에 이거 피할 수는 없는 것 같고 그러면 다른 시설을 좀 더 달라라고 우리 합의를 보면 어떨까? 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이것도 대화 맞죠? 토론도 맞죠? 자, 물론 토론은 또 다른 개념도 있습니다. 사실 토론은 찬반일 때, 찬성과 반대일 때 토론인데요. 여기도 사실 찬성과 반대가 있긴 하지만 더욱더 이 문제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저는 반대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토론이긴 해요. 여기는 대화가 더 맞습니다. 대화가 더 맞습니다. 하지만 토론을 할 수도 있다. 이렇게 생각해서 대화와 토론이 첫 번째 단계다. 근데 이 사람이 지역 주민이 슬슬 마음의 문을 열죠. 우리 동의는 합니다. 우리 공원이 없습니다. 이런 얘기를 해요. 자, 그러니까 시장이 얘기하죠. 그러면 쓰레기 매립장을 지어주는 대신에 공원도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부족한 시설이었다는 공원도 만들어 드릴 테니까 쓰레기 매립장 좀 이해해 주시면 안 되겠냐. 이렇게 이 시장이 얘기를 하죠. 자, 이렇게 대화가 이어가다가 쓰레기 매립장 받아주면 공원도 만들어 줄게요. 이렇게 얘기가 나왔어요. 그러니까 시청 공무원이 타협점이 나온 것 같은데 타협. 서로 한 발 물러서서
서로의 생각을 동의하는 것. 이것이 타협이에요. 근데 한 발 물러선다 그랬죠? 한 발 물러선다는 것은 어려운 말로 양보죠. 양보를 통해서 서로 양보해서 중간점에 해결책을 찾는 것. 이것이 타협이에요. 자, 그러면 시장도 쓰레기 매립장 받아주면 공원 지어드릴게요 라고 했고, 그럼 이 사람도 쓰레기 매립장을 무조건 반대하다가 공원도 지어준다 하고 쓰레기 매립장이 필요는 하니까 뭐 없을 순 없잖아요. 쓰레기 그 어디로 가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들도 예, 동의합니다. 대신 공원 만들어 주십시오. 이런 식으로 한 걸음씩 양보했죠. 시장도 공원 만들어 주겠다고 양보했고, 지역 주민들도 공원을 만들어 주면 쓰레기 매립장 이해하겠다 라고 서로 양보를 했죠. 즉 세 번째 단계, 양보와 타협입니다. 대화 토론 끝에 양보와 타협이 되면 정말 땡큐죠. 이렇게 사회 공동의 문제가 나타났어요. 사회 공동의 문제. 근데 여기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해요. 그리고 양보와 타협이 되는 이 과정이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이다. 아까 제가 정치가 뭐라고요?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라고 했잖아요. 문제에 대해서. 자, 사회 공동의 문제라는 문제가 발생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양보와 타협, 이 얼마나 원만한 협의 과정입니까? 이것이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 정치를 할 때는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하라 이겁니다. 근데 여기서 의문을 품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대화 토론 한번 했는데 양보 안 되면 어떡해요? 끝까지 양보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죠? 끝까지 난 못해. 안 돼. 안 돼. 난 끝까지 이거 못 바꾸겠어. 이렇게 서로 양보가 안 될 때도 있죠. 그러면 어떡하느냐? 양보가 안 될 때. 양보 안 됐어. 타협도 안 됐어. 그러면 어떡하느냐? 그럼 계속 또 토론하느냐? 계속 토론만 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문제는 해결돼야 되니까. 그래서 이게 안 될 때는 다수결의 원칙을 쓰라는 겁니다. 다수결의 원칙. 여러분도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다수결의 원칙. 즉 다수의 의견이 소수의 의견보다 합리적일 것이라는 믿음에 근거해서 생긴 원칙입니다. 그래서 다수결의 원칙에 따라서 투표하거나 혹은 선거도 있을 수 있겠죠. 선거. 바뀌었습니다. 선거가 이거네요. 선거, 투표 등을 통해서 결정을 내려라 라는 겁니다. 물론 다수의 의견이 항상 옳은 것만은 아닙니다. 어떨 때는 소수의 의견이 사실 더 옳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래도 다수의 의견을 따르는 것이 사회 공동체의 합의에 그 다음에 유리할 것이다. 그리고 다수의 의견이 그나마 합리적일 것이다 라는 믿음하에 만드는 것이 이 다수결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소수의 의견도 무시해서는 안 되고 존중돼야 되죠. 하지만 다수결, 즉 다수의 의견을 우선한다는 것이 다수결의 원칙으로서 투표와 선거로서 문제를 해결하는 거죠. 자, 정리를 해보면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와 토론을 먼저 하고 양보와 타협까지 이끌어내면 너무 좋고요. 이게 제일 베스트, 최고의 상황이고, 그게 안 되면, 양보와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투표와 선거를 하라. 이것이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이 되겠습니다. 자, 정리를 해볼게요. 정치는 뭐라고요? 사회 공동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 그리고 민주주의는 뭐라고요? 국민 모두가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갖고 권리를 자유롭게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은 사회 공동의 문제에 닥쳤을 때 대화와 토론을 먼저 하고, 양보와 타협이 되면 너무 좋고, 그게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투표와 선거를 해라. 이것이 민주적 의사결정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치는 원만한 해결이기 때문에 이렇게 민주적 의사결정을 따라야 한다. 그것이 바로 민주주의다. 이렇게 생각하면 참 좋을 것 같네요. 자, 최종 정리. 정치는 문제에 대해서 원만하게 해결하는 과정이다. 그래서 민주적 의사결정을 해달라. 그리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권리를 가지고 자유롭게 평등하게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해달라. 이것이 민주주의다. 이렇게 여러분들하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것, 정치, 민주주의, 민주적 의사결정은 이번 수업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될 내용입니다. 자, 우리 4차 수업은 여기까지고요. 다음에 교재도 한번 살펴볼 텐데, 교재 살펴보기 전에 뭐 해야 된다고요? 예, 교재를 여러분들이 먼저 풀어봐야 됩니다. 자, 사회 교재 살펴보도록 할게요. 4차시 생활 속 민주주의와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 요거에 대한 사회 교재인데요. 사회 교재 살펴보기 전에 여러분들 당연히 먼저 풀었겠죠. 선생님 여기 답도 나오기 때문에 여러분이 꼭 풀어봐야 된다고 몇 차례 얘기 드렸어요.
자, 1번 문제입니다. 요거는 생활 속에서 이루어지는 정치의 모습이라고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이 정치는 생활에서 생겨나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이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 가는 과정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원만하게. 그렇다면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정치를 해본 경험을 한번 적어보라. 이런 내용이에요. 여러분들 생활 속에서 생겼던 문제,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해 나갔는지. 당연히 원만하게 해결해 나가는 게 정치였어요. 친구하고 다툼이 있어서 막 싸웠거나 막 욕했거나 막 이런 거는 정치가 아닙니다. 그거는 정치가 아니에요. 그냥 학교 폭력이에요. 그거는. 그런 거 말고 원만하게 해결했던 거 여러분들이 하나 적으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뭐 정답이라고 할 것까지는 없는데 선생님 생각에서는 뭐 과족 회의에서 여행 장소를 결정하는 거, 그다음에 학급 회의에서 우리 반 규칙을 정한 거, 이런 것들이 바로 여러분들의 정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정치는 정치인들만 하는 것이 아니다. 꼭 기억해 주십시오.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이다. 자, 2번 문제입니다. 2번 문제입니다. 자,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서 권력을 갖고 권리를 자유롭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 이런 식으로 주인으로서 권력을 가지고 권리를 자유롭고 평등하게 행사하는 정치 제도는 뭘까 하는 것입니다. 이거 어렵지 않죠? 핵심 단어에 있었는데요. 정답은 민주주의 되겠습니다. 민주주의. 여기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가정에서 여러분들이 뭐 회의를 하거나 뭐 여러분들이 권리를 가지고 뭐 가정 일에 뭐 참여하고 이런 게 안 되고 만약에 엄마 아버지가 다 결정 내린다 하면 그건 사실 가정에서 민주주의 조금 부족한 거예요. 어머니한테 잘 얘기해서 여러분들도 가족의 일에 참여해서 여러분들도 자신의 권리를 한번 발휘해 보는 것, 이거 참 좋을 것 같아요. 민주주의 꼭 기억해 주십시오. 자, 3번 문제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이에요.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입니다. 민주적 의사결정. 이 민주적 의사결정의 과정을 여러분들 보고 적어 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빈칸을 채워주면 되죠.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뭐부터 해야죠. 뭐부터 해서 양보와 뭐가 되면 너무 좋은데 그게 안 되면 이거에 따라서 투표 선거하면 된다고 했죠. 이게 뭔가 여러분 잘 생각해 봤으리라 생각합니다. 토론.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대화 토론을 하고 양보가 타협이 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게 안 되면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투표와 선거를 해라. 이것이 바로 민주적 의사결정 과정이다. 꼭 기억해 줬으면 좋겠네요. 자, 오늘 여러분 교재도 한번 살펴봤는데 교재에서 혹은 또 우리 수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 단어 3가지 있었죠. 정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해가는 과정, 민주주의, 모든 사람이 국민의 주인으로서 자유롭고 평등하게 권리를 행사하는 정치 체제, 그 다음에 민주적 의사결정의 원리, 사회 공동의 문제에 대해서 사람들이 대화와 토론을 통해서 타협을 하고 타협이 안 되면 다수결 원리를 통해 선거나 투표를 해라. 이거 민주적 의사결정 원리까지 여러분 살펴봤습니다. 내용이 많이 어렵지는 않지 않나요? 그리고 핵심 단어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들어왔던 내용이어서 많이 배울 것은 없어 보입니다. 오늘 내용에 대해서 잘 이해해 보시고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영상을 살펴봐 주세요. 그러면 다음 시간에도 더 알찬 내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4차 시 수업 굉장히 수고 많았습니다. 여기까지 4차 시 수업 마치겠습니다.